2015년 4월 2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학당에 나오는 날입니다. 어제는 해광학교에 가서 국립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들 20년 된 학교던데요. 교장 선생님이 박영춘 여자 선생님이에요. 건양대 쪽에 하나가 더 있다 그러고 그건 새로 생겼고 학교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큰 학교에 실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홈페이지 검색을 못하고 가서 거기 가서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까 247명의 어린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얼마나 오겠느냐, 별로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도서실에서 거기서 강연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그쪽에 학부모 대표가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홍보가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대강당으로 옮겼습니다. 급작스럽게. 그 대강당이 원래 크니까 그래 대강당이 한쪽에는 안 앉고 한쪽만 중심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영상이 그렇게 찍어놓은 게 없어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 찍어놓은 게 없어요. 영상만 제 손으로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고정시켜 놓은 채로 찍어서 영상에 그 촬영 기사에 그 기술 같은 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어깨띠를 띄고 했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이 어깨띠를 띄고 한 게 잘 안 나와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혼자서 이게 잘 안 되던데 이걸 교사가 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띠를 둘렀는데 이렇게 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내려서 발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웃기든지. 그 다시 하려니까 그게 또 뭐 그래서 못했습니다.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접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늘 보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늘 걱정하는 것이 영상에 맞는 우리는 그런 인테리어 배경 세트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의상이 늘 걱정입니다. 배경이 세트가 그 미술 장치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별 색깔을 다 칠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그래서 모양도 만들고 무슨 소품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영상을 찍어야 그래야 그게 영상이 우리 텔레비전 보는 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세종인성학당은 그냥 창고 같은 데서 또 제 방 원룸 그냥 서재 앞에서 저게 뭐예요 저게 옷이 쭉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니까 여름 옷들을 이것저것 꺼내 놓고 아직 어떻게 정리가 안 돼 그래요. 겨울옷 가을 옷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새가 없어요. 어떻게 일단 꺼내 놓다 보니까 저렇게 걸려놨는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고 모자 머리 옷 그래서 이제 새벽종은 자꾸 갈아입기가 어려우니까 겨울에는 김수환 추기경 모자 같은 빨간색 그것을 쓰니까 그냥 그거 쓰니 편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여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 띠를 두를 일이 학당에 가서는 많지 않아요. 학당에서 꼭 두르라는 법은 없거든. 명찰 삼아서 두를 수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모르겠으니까 어린이들이 이걸 두르고 하는 게 낫다 뭐 아니다 뭐 이러는지 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이들을 옷을 색깔을
맨날 빨간 것만 이렇게 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 노란 거 뭐 파란색 뭐 이렇게 원색 이런 걸 사실은 그 괜찮은데 하여튼 간에 어떻게 보면은 맨날 흑백 텔레비전 같아요. 내가 붉은색 나는 걸 안 입고 가면은 그건 완전 흑백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까지 검은 옷을 입고 가면 뭐 이렇고 우리가 그 무대가 없으니까 세트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 티를 주문을 해놨어요. 주문했는데 아직 오늘은 아직 안 나오고 다음 주에는 나올 건데 여기다가도 우리 마크를 넣고 세종인상도 넣고 여기도 가슴에도 넣고 근데 그게 너무 싸구려라서 너무 싸구려로 안 했어요. 하나에 7,500원짜리 하고 9,500원짜리 내 거는 또 9,500원이라 두 개씩 했는데 현기 아버지 말이 아이고 못 입어요. 한번 빨면 그냥 다 들떴나요. 그러던데 많이 안 만들었으니까 두 개씩 만들었으니까 7,500원인데 거기에 이제 마크를 새로 뜨고 마크가 우리 홈페이지 있는 마크인데 그거는 그 형식이 달라서 안 돼. 일러스트로 다시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홈페이지하고 용하고 다르게. 그 이제 우리 그 블러셔 그 간판 그것도 일러스트로 다시 만들고 판을 만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15만 4천 원인가 뭐 얼마가 되는데 15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탁기에 넣고 막 빨아도 괜찮다는 것은 내가 확인을 한 바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두 개씩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현기하고 미소가 메인이 파란색을 세트로 입으면은 다른 애들은 빨간색을 입고 뭐 이렇게 이것도 빨간색하고 하나씩 만들어라니까 그 가다 만드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 뒤에 제 옷들 기왕 만드는 김에 이렇게 덜컥덜컥 찍는 데는 5,000원인가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10,000원인가. 만드는 김에 몇 개를 가지고 가서 몇 개를 여기다가 이 검은 옷도 넣고 찍으면 되니까 찍어서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 보관이 안 돼. 다음에도 또 그걸 써먹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실로 이렇게 쪄서 넣는 방법도 있고 모자하고 하여튼 다음 주에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번에 만드는 트롤을 갖다가 어떻게 찍어 보려고 그 만드는 돈이 너무 아까우니 그게 한 5만 원대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그게 5만 원대 별도로 그걸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 뭐 많이 찍으면 그게 싸게 먹히는데 많이 찍을 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학동들이 많아지면 그런 게 필요하고 어린이날 행사 그런 거 우리 필요해요. 멋대로 집에서 입고 오면 누구 하나가 이상하게 입고 오면 전체가 버립니다 물건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전체가 다 교감해서 같이 가서 딱 옷을 사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 어떻게 옷을 합니까? 그 뭐 아주 그게 그냥 애들 둘만 하면 좀 간단한데 할아버지 욕심이 그게 아니에요. 얘들도 경험을 시켜주자 이겁니다. 경험 조금만 하면 돼. 밑에서 보는 것보다 그거는 그게 인성학적으로도 맞아요. 맞아. 그리고 더 그러면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 더 아름다운 모양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뒤에 옷이 저렇게 널려져 있는 건 말씀드렸죠. 저건 이제 치울 거라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돼 있다. 말씀드렸네. 어제 그 해광학교에 가서 저 보니까 250명 되더라고요. 그 학부모 전교 회장님이 나를 데리고 학교에 구석구석을 다 소개를 해줬어요. 자체 그 자폐증 있는 그 이제 성년이 되어가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차도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 공작소 생산하는
거기도 빨래집게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뭐 비누를 만들고 뭐 세탁을 배우고 그러는 실습장도 돌아보고. 문제는 강연인데 강연은 거기 계획상으로 11시 10분부터 제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학교장 인사와 교감의 학교 교무 상황 설명 뭐 이런 거 10분부터 12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12시 5분인가 10분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55분쯤 하고서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네, 내용은 뭐 거기 보시면 알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후 생각해 보는 것은 거긴 국립입니다. 국립. 대전에 그런 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여기가 1호예요. 20년 되었더라고요. 20년. 학생이 유치원서부터 전문대학까지 5개 유, 초, 중, 고, 전 5개 학교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런 어린이들의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밤새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거기에 비해 우리 어린이들은 참 교육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둔제 교육도 어렵고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교육도 어렵지만 천재 교육, 영재 교육 더 어렵습니다. 그게 뭐 우리 아이들이 천재, 영재 이 수준이 아니라 수재, 이 수준은 되잖아요. 수재들, 말이나 IQ나 이 감성지수 모든 것이 인지력이라든가 이게 수재, 보통 아이들보다 높은 뭐 천재, 그것이 뭐 IQ가 얼마 뭐 그런 사람들이 천재다 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알긴 알아도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학문학에서 한 말이에요. 천재보다 평재가 낫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 개 했다 그랬잖아요. 어린이가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는 씨오 스승은 농부다. 그런 게 뭐 100개가 넘습니다. 인성 연구 통론 저서권에 보면 100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 건건마다 있어요. 학문학에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천재보다 평재가 낫다. 평재가 나아요. 평재가. 왜 천재보다 평재가 나느냐. 천재는 만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만재가 없어요. 세계에 만재가 드뭅니다. 천재 교육은 다 실패해요. 거의. 대한민국 엄마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천재를 좋아하는데 천재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천재는 툭입니다. 자식을 놓고 뭘 그렇게 욕심을 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데 가장 잘 되는 것은 저는 늘 강조합니다. 어제도 강조했어요. 사랑이 풍성한, 그러면서 화해롭게 살면서 후대를 나보다 한 발짝 더 발전시키는, 내가 대학을 못 나왔으면 대학 가르치고, 내가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원 가르치고, 내가 박사면은 박사 2개를 만들고, 이렇게 나에게서 한 발짝을 봐야지. 나는 10발짝도 못 뛰면서 그냥 10,000발짝 뛰기를 바라. 얘라이 그 욕심이라 말이야. 애 잡아. 그것이 안 돼요. 천재들 욕심. 우리 아이 천재래. 그건 내가 이번에 내게 되는 학문학에 보면요, 그 천재, 영재, 뭐 평재, 준재, 둔재 이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하여간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달 장애아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천재가 쉬운 건 절대 아니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어제도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서도 우리 어릴 때도요, 우리 또래보다 그 어른들, 나보다 한 10살, 20살씩 많은 어른들이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가면 누가 있고 어떤 동네 누가 있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 애들을 보면 방 안에 가둬놓고 나오질 못하게 해요. 그전에는 뭐 장애라는 말도 없었어요. 갇혀 살다가 일찍 죽더라고요. 시집도 못 가고 뭐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냥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개 맏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뭐 40, 50대 들어 장가도 못 가고 이 장애가 있는.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뭐 무슨 장애라는 말 자체도 없었으니까 무슨 지체장애, 정신박약, 뭐 정신창, 뭐 뇌병변, 뇌경색 뭐 이렇게 발달장애 이런 말이 없었는데 지체장애, 정신장애 분류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래요? 병신 그러면 끝났어. 병신. 애가 바보, 또 말 못하고 그러면 등신, 바보. 애가 바보다. 병신이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던 세월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제가 그런 공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인성을 하다 보면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예.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큰 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헬렌 켈러니 뭐 베토벤이 뭐 이런 많은데 그거 다 이야기할 새도 없고 또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장애는 그냥 장애입니다. 인간은 천재도 천재의 장애가 있어요. 누구든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떨어지고 또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로 말하면 기계를 잘못 만지는 기계치예요. 내가 기계에는 아주 둔재입니다. 뭘 잘 못 만져요. 만지면 고장 잘 나고. 이 내가 달리기에는 내가 아주 평생에 꼴찌했습니다. 지금도 달리기는 꼴찌일 거예요. 평발이고 평발에도 뭐 잘 뛰는 사람이 있다던데 하여튼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천재성이나 수재성, 준재성보다 둔재성, 천치성, 바보성, 등신성이 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못난 부분이 몇 프로냐, 몇 퍼센트냐, 비중이. 나는 못난 비중이 51%인지 49%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제 갔던 해공학교는 못난 비중이 90%, 80%, 99% 막 이런 어린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쟤 바보야 하지 하나님 볼 땐 너도 바보야 임마. 천재 웃기는 얘기예요. 건방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돌멩이도 만들고 아무도 만들지만 사람도 만드는데 각각 사람을 70억을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손금보다 다 틀리게. IQ도 0.000001이라도 다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똑똑한 척하면 안 되고 감사한 게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는 벌레, 굼벵이나 인간이나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교리에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을 분배받아서 지어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얼굴, 눈, 코, 입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 성정이, 사랑의 성정 이런 거 돕고 사는 거, 또 누가 복수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은 지옥도 만들었잖아요. 또 천국도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벌을 가하고 막 복수도 하고 막 증오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런 성정,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을 만들었지만 지옥을 만들지 말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나 내나 인간이 볼 적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나무나 돌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이 서로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린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정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약자, 가난한 자, 성장이 더딘 자를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성 아니에요. 그것을 베풀라고 해서 그것이 정부의 예산이 그런 데 써야져야 됩니다.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학당에서 가장 어린 윤서를 4살, 5살, 이게 몇 살이야? 6살인가? 윤서를 잘 편안하게 해야 이게 학당이 자라는 학당입니다. 어리다고 이렇게 말이야 힘없다고 애 그냥 발로 차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빽 뺏어 먹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하여튼 꼴찌는 누구야? 5명 중에 5등은 의식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5등 있다면 5등을 감싸는 학당이 좋은 학당입니다. 그러면요 1등이 더 높이 올라가요. 1등이 한국에서 100등 하다가 지금 여기서 5등을 잘 보살피고 그 왜 그럴까요? 복을 받아 그래. 그렇다면 한국의 100등이 한국의 1등, 2등으로 올라가요. 아래에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끌고 올라가면요. 둘 다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장애에 대한 그 이제 정부에도요. 또 이제 그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는 이렇게 가치예요. 불교는 그게 폄하하는 말이 아니고 혼자입니다. 불교는 입산수도해서 계속 깨달음이 끝까지 깨달았다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거 막 뭐 주는 거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기독교 말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참 우리 학당에 나오는 어린이들 그저께 운경이가 울었는데 그 계속 마음에 걸려. 그저께 그 목요일 날 그 연수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지고 얘가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이러고 울기 시작했어. 그 왕따를 시켰는지 어쩌는지 차에 태우고 들어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그놈을 그 편의점에서 뭘 하나 사서 들려서 갔어야 되는데 훌쩍거리고 가는데 뭐 할아버지가 뭐 사줄게. 그 1,000원 2,000원만 사면 될로 그 마음에 걸려. 근데 오늘 어른들 오잖아요.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하신 얼마나 하실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내가 교장으로 정년을 했다면 나는 어린이들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어린이들 보면. 근데 아닐 수가 있어 그게. 정반대로 애들이 뭐 그냥 징그러운 거예요.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과 그 문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어른들 4분이 오늘 오는데 이분들을 3월 초부터인가 하여튼 한 달 훨씬 전부터 그분이 한 분이 숲속의 도서관 도서실 거기에 봉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하고 늘 책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 이야기랑 이런 것을 그분이 뭔가 이야기감이 있을 만한 책을 많이 보는 분이니까 책 보기 좋아서 그 와 있다고 그래요. 그 어린이들에게 보면 책도 읽어주고 책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에요. 한바 수목원에 가면 그 수목원 내에 도서실이 있으니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를 이제 뭔 책 있는가 들려보라고 어린이들 책이 많으니까 숲을 뭐 수목원 뭐 나무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거대한 단체더라니까요. 14명이 오카리나를 불면서 봉사를 다녀요. 문화원에도 가고 경로당에도 가고 뭐 물었던 집단 시설에도
가고 그러는 분들이 야, 그 참 그런 분들은 뭐 화요일 목요일인가 뭐 정기적으로 간대요. 그리고 어디 그 뭐 연금공단인가 속해 있어서 거기서 갖다 기부 증명을 내면 지원금이 나오고 그런다는데 내가 그 말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들었어. 딱 하나. 하여튼 봉사를 다닌다는데 내가 아이고 이런 사람들 우리 학당에 한 번 물꼬를 트면 그 14명 중에서 야 이야기 할아버지가 할 분이 나오겠구나. 누굴지 모르지만 그 소문이 나면 근데 그들이 또 14명이 각각 또 봉사단체에 여러 군데에 연계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조직이 대전시 전체 어른들 시니어 봉사단체에 네트워크 되어 있는 분들이 한 100명. 제가 고민하는 것이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늘어날까? 제가 이 고민은 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늘어나면 뭐 하느냐고. 감당을 못 하는데. 나 혼자서 어린이들 5명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20명, 30명, 15명 되면은 아니 뭐 힘들더라도 그거는 뭐 힘에 맞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양한 학과를 못 하잖아요. 제가요 박학다식입니다. 여러 분야로 내가 많이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취약 분야도 있지만 그런데 그걸 내가 다 하는 것보다 국문학 선생, 웅변 선생, 뭐 글쓰기 선생, 뭐 음악 선생, 뭐 영어 선생, 한문도 한문이고 한문, 또 중국어 이런 거. 근데 이거 무슨 학문의 전당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서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따자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의 각은 인성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중국어고 영어예요. 영어 잘하면 뭐합니까? 영어 잘해가지고 사기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이고 영어 저기 배운 놈들이라 그러나 분들이나 그러나 그런 그 말인데 배운 자가 악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인성이에요. 적게 배워서 크게 쓰는 것. 제가 그거 많이 쓰는 말에 옛말이지만 말글로 배워서 댓글로 쓰는 놈이 있고 댓글로 배워서 말글로 쓰는 분이 있다. 조금 배워서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쓰면은 만배의 효과지만 많이 배워서 그까지 애들하고 뭐 그까지 놈 애들하고 뭐 만나가지고 그러는하고나 말이 통하지 말도 통하는 애들하고 뭐하러 하느냐고. 만 가지를 알아도 쓰는 용도가 어린이. 나는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왜 어린이를 좋아합니까? 어린이는 머리를 굴리지 않고 지금 배워놓으면 그 평생의 영향력이 그대로 끼칩니다. 지금 나쁜 환경에서 크면요. 걔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복수를 합니다. 그 사춘기, 내가 그 사춘기에 대해서요. 이유 없는 반항은 없다는 게 내 전문 칼럼이에요. 이 사춘기 이유 없는 반항은 없다. 사춘기 되면 애가 삐뚤어지죠. 삐뚤어지는 건요. 절대 애가 괜찮았었는데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요 나이에 때 분노가 쌓인 겁니다. 말은 안 하지. 지금 불만 안 하지. 18세 19세가 돼도 말 안 합니다. 자기 가슴 속에 내재된 거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아빠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집 나가는 거예요. 걔들 그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지금 어린이 때 사랑을 받으면은
인생이 평생이 사랑을 주면서 탄탄해집니다. 근데 이게 16, 17, 18 되면 사랑을 줘도 잘 모른다니까 우리 애들이요. 질문도 할 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이거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먹을 줄 몰라. 머리를 저 여기 할아버지가 나한테 왜 옷을 사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과자를 사주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인성학에서 인성 발달 지수라는 게 제가 수치로 써놓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가 문제가 아니라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어린이 5명을 가르치려면 어른 10명이 필요해요. 30명도 좋아요. 1시간씩 6시간 하면 5, 6, 30명 필요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6시간을 담당을 하려면은 매일 6시간 하려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4, 6, 24. 24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들은 과목이 또 틀리잖아요. 과목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과목 가지고 24회를 해. 그러면 5과목을 한다면은 100명 아닙니까? 120명 아닙니까? 이게 교육은 사실 어른의 문제지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왜 교육자도 아닌데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건 어제도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을 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8살, 10살, 11살 이럴 때 공부 때문에 공부하러 갔더니 선생님이 혼자 있는 데서 절간에서 그 현만 스승이 혼자 있는 데서 돌아가시잖아.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니야. 선생이 죽어요. 그 앞에서 11살 때. 12살 때 선생이 없어가지고 공부하러 다니라고. 그 평생에 이 공부에 포온이 져서 박정형 사가로 가가지고 책이 많으니까 그만 천국 아니에요. 서재에서 잠을 자면서 살았잖아요.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육자가 돼요.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의 효시입니다. 그분이. 이 평등교육, 국민교육. 내가 이분이 뭘 이렇게 고민을 했는가 하고 5권의 책을 찌면서 보면 죽을 때까지 교육이에요. 나중에 조선일보 사장으로 돌아가시는데 조선일보 기자를 뽑는데 기자를 뭐 하려고 뽑느냐? 기자 노릇 잘하라고 뽑은 게 아니야. 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돈을 많이 주면서 나라를 찾는 일꾼이 되라고 그걸 해요. 그 기자를 그런 사상으로 기자를 뽑아내요. 기자에서 뭐 할 거예요? 야 이랬대요 저랬대요. 우리나라는 기자를 해가지고 남북 통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계 평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자나 뭐 하여튼 작가나 하여튼 영화나 하여튼 노래 가수나 모든 창작인들은 인류 평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스승의 국가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문명과 문화가 참 영속적으로 발전해. 좋은 글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온도 북극에 갖다 놓나 남극에 갖다 놓나 열대 건대 어디를 갖다 놔도 다 되고 음식도 잘 적응하고 우리는 세계인들을 인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국가. 이거는요 다른 한국 토속 종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하고 그 뭘 하나 하려면 그 아이들 원고 하나 만들려면 그 원고 초안으로부터 10번 20번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잔일이 왜 그렇게 많은가 몰라. 아이들에게 기분에 맞게 그러니까 글씨를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선생이 없어요. 선생이 우리 학당에 제일 없는 게 선생이 가장 궁핍한 것이 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학당이 선생이 없어서 발전에 우려가 된다.
선생이 많아야 돼, 선생이. 미술 선생도 없잖아요. 음악 선생도 없잖아요. 아, 음악 선생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아. 악기 하나 둘러매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노래 가르치는 시간 노래 가르치면 애들 음치 다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려면 힘들어. 내가 악기 들고 악기도 없지만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그리고 그 청년들, 젊은이들, 부모들이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네 분을 내가 오늘 모셔오는 겁니다. 맛 좀 보라고. 이분들이 여기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내가 간을 보는 게 아니야. 그분들에게 간을 보이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 그거 괜찮다.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보고 나면 느낌이 있으면은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수학, 영어, 국어, 사회 모든 뭐 그 사람들이 다 봉사자가 야, 그렇다면 그거 내가 그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 뭐 매주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아, 내가 있으니까 우선은 내가 학당장이니까 내가 컨트롤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또 참여하면 되고, 참여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 되고, 그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그 많은데 우리가 만나질 못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인반, 주부반, 노인반, 뭐 그래서 지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정민이 할아버지 어제 그 해광학기에 추천했던데 후배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 52살인가 51살에 손잡았어요. 지금 59인데 큰애가 8살이니까 그러네. 50살 때 며느리 봐가지고 51살 때 낳나 보네. 모르지 뭐 1년 있다는지 2년 있다 낳는지. 손자가 벌써 셋이요. 펄펄 떼요. 8살이요. 그분이 강원도 인제 사람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 그 내린천 뭐야 그거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거기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간성이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그 말만 할게요. 그분이 참 재앙인지 복인지 그 발달 장애 아이가 맞손자가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사명자입니다. 지금부터 그 8년째 아이를 자기가 키우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35,000원씩 든대요. 매일 35,000원이면 한 달에면 20일 잡고 70만 원 들어갑니까? 아이 그 이제 그 언어 훈련 시키고 그러는데 연구소에 그 데리고 가서 그래서 적은 거라 그랬어. 누가 보면 한 달에 70만 원씩 아이한테 들어가면 고생도 얼마나 해요. 근데 김연아, 박세리, 이런 사람들 공부시킬 때 한 달에 얼마 들었을까요? 내가 아는 신문사 그 아들, 사장 아들 한 달에 150만 원 고정 납부예요. 고정. 그리고 부모 경비 별도 한 달에 250만 원 채합니다. 축구부에 축구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연예인을 하든 뭐를 하든 한 달에 300 안 쓰고 한다는 것은 원리에도 안 맞아. 원리에도. 근데 그렇게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극영화과 한 달에 뭐 3만 명인가 5만 명 쏟아져 나온다고 안 해. 최일화 선생이. 근데 당첨은 1%도 안 된다는 게 0.1%. 다 헛일이야. 배워 공부해봤자 다 헛일이야. 아, 어려워. 드라마에 그 데뷔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그 최일화 씨 같은 분도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데, 영화 감독들도 불러와야 되는데, 내가 불러오면 불러와줘요. 문제는 작가나 이런 분들을 불러오려면 여비를 줘야 됩니다. 왜 그분들은 줘야 되느냐? 그분들은 얼굴이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 보여주는 자체가. 그 얼굴이 상품인 사람이 연기자들이에요. 그 초상 자체가. 그리고 학당에서 불러오려면 거마빈 줘야 되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거 줘야 되잖아.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그분들 그냥 불러오면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거 한번 불러오려면 그냥 알아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봉사자가 어려운 거예요. 봉사자, 재능 기부자. 아, 이런다 한 말, 나 같은 사람 이런다 한 말에 난 값이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 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무슨 재주라고 돈을 받고 애들한테 내가 스스로 비하해요. 내가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을 너무 비우다 보니까 그런 비하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존중합니다. 굉장히 저번에 그 말 한마디, 저번에 지식 한마디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려면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예의라는 게 뭡니까? 예의라는 게 마음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하면 안 해준다 소리요. 다만 돈 10만 원이라도 주어야지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되겠는가 말이야. 고맙다만 해서. 하여튼 오늘 이 네 분의 어른들이 나 그분이 한 분만 알아요. 그분 중에서 김태인 선생님 한 분만 알아. 김태중 선생님은 통화를 한번 했고, 김태중 선생님은 나보다 한 살 아래고 그분이 교장 출신이시라 하더라고요. 근데 김태인 선배님은 나보다 3살이 많아요. 그분은 나와 같은 충북, 나는 충주, 그분은 계산 사람이에요. 계산 사람이고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분 옥하리를 부르고 얼평역 앞에서 연극영화과 애들이 지하실에서 거기서 연습장으로 쓰고 있어요. 영상학과? 영상학과 어린이들 몇이서 그런 자기 건물에서 관심이 있어. 영상학과 청년들, 대학생들 이렇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이름도 모르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미소나 현규가 스스로 질문을 좀 하면 좋은데 간단하거든요. 원래는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 어릴 때는 어땠어요? 할아버지 손자들은 몇 명인데 뭐를 잘해요?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 봉사활동은 뭐 다니세요? 이 4가지만 알면 돼. 그거 가지고서 중간중간 나오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또 말을 꺼내주는데 그걸 아직 못해. 그거 참 묘한 일이죠. 그거 왜 못할까요? 적어주면 읽긴 읽는데 그 언제까지 적어줄 거냐. 중급반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전혀 탓을 안 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그 훈련도 시켜야 되고 미국에 가서 오프닝 할 것도 시켜야 되고 또 첫째는 어린이날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 오늘 어린이날 훈련 아주 오늘 이번 며칠 동안 5월 5일까지 아무것도 못해.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 그게 지금 어린이날 것이 그냥 만나는 날이나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 그거 얼마나 귀찮겠어. 이거. 그리고 움직이려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참 신경이 쓰인다니까.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렇다고 현규하고 미소만 딸랑 불러서 하려니까 내가 복받을 짓이 아니야. 그거는. 그 애들 셋은 뭐야 나머지 애들은. 근데 안 하더라도 거기 와가지고 우리 학당 아이들 10명이면 15명 다 내가 갖다 의자에 딱 앉혀놔. 딱 입혀가지고. 거기서 대표만 하는 거죠. 다 체험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내일은 또 안 된다면서. 하여튼 간에 오늘 우리가 오시는 손님 정민이도 올 거고 정민이 아버지도 온다고 했어요. 진이는 오려는가 안 오려는가 연락이 없어서 내가 모르겠어요. 정우준 어린이는 온다고 하더니 안 왔는데 안 와도 관계없고 내일은 서구청에서 11시에 가정복지과 여성가족과 직원이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저와 우리 편성국장과 또 이벤트 회사와 구청과 이렇게 4팀이 만나서 전체 행사에 대한 조율을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날이고요. 오늘도
오시는 손님들 또 오가는 우리 학당의 어린이들 다 복된 날 돼야 되겠죠?